왜 불타는 집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부처는 세상이 커다란 집과 같은데 이 집이 무너질 듯 위태로운 데다가 불이 나서 활활 타고 있다고 했다. 그 집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불길에 휩싸여 타버릴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만 매몰되어 살고 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거나 아니면 바깥 세상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떠나지 않으려 한다. 장자의 황비가 된 소녀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소녀가 황비로 간택되었는데 궁궐이 무서운 곳이라며 가지 않겠다고 울었다. 하지만 억지로 궁궐로 보내진 소녀는 며칠이 안 되어 자기가 살던 마을에 비하면 궁궐은 천당 같은 곳이라는 걸 알았다. 궁궐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통곡했던 자신이 우습고 부끄러웠다. 그녀가 궁궐에 가지 않겠다며 울었던 것은 태어난 뒤 줄곧 그 마을에서만 살면서 그곳이 세상 전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 소녀처럼 떠나는 걸 두려워할 때가 많다. 현재 자기 자신이 있는 환경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하며 떠나지 못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가 주는 귀속감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집에 살고 있다. 바로 가정과 사회다. 우리는 항상 집에 있거나 회사에 있고 집에 가는 중이거나 일하러 가는 중이다. 집과 집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그리 쫓으며 살고 있는가? 화려하고 편안한 집과 번듯한 직장이다. 달팽이처럼 집과 회사를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사실 우리 스스로 집과 직장을 짊어지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직장이 사라지고 집도 없으면 세상 전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거리고 우울해한다. 언젠가 베이징 거리에 한 여자가 벌거벗은 채 철장 안에 앉아 있었다. 철장이 그녀를 싣고 천천히 움직이며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날마다 쳇바퀴 돌듯 출퇴근을 반복하며 사는 삶에 대한 반성과 항해의 의미를 담은 행위 예술이었다. 그리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일의 염증을 느끼는 현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산업사회가 시작된 뒤 사람들은 이상한 패러독스에 빠졌다. 계속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일하지 않기 위해 일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19세기 영국 작가 찰스 램은 14살부터 36년간 쉬지 않고 일했다.
그가 말년에 쓴 정년 퇴직자라는 수필은 이런 말로 시작된다. 지긋지긋한 사무실에서 인생의 황금기. 빛나는 그대의 청춘을 허송해야 하고 그 속박에 나날이 중년을 거쳐 은발의 노령에 이르기까지 석방이나 유해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라면 그대는 정년 퇴직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램은 또 한창 놀기 좋아할 나이인 14살의 아이가 사무실이라는 곳에서 서서히 얌전해져야 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완강히 몸부림치던 야생의 짐승이 철창 생활에 안주하게 된 것과 같았다라고 말했다. 또 워즈워스에서 보낸 편지에서는 책상은 무덤이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자네는 그저 부수적인 기계일 뿐이라는 것이지 라고 말했다. 가정을 무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사랑의 무덤 말이다. 열정적이고 활기 넘쳤던 연애가 일단 가정이라는 형식으로 고정되면 모든 색채가 퇴색된 것처럼 느껴진다. 처음에는 마음속 가물거리는 불씨라도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면 그저 습관처럼 살게 된다. 성장하는 과정이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는 과정과 같다. 인간의 생명이 사회의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기계일 뿐이다. 자아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램처럼 또렷하게 깨어있는 사람도 사무실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한평생을 직장이나 사회의 어떤 관계 또는 체계 속에서 정력을 남김없이 쏟아붓는다.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로 일하지 않기 위해 일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왜 지금 바로 떠나지 못하는가.